시험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음에 잘 봐야지 공부해서.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서 완벽하게 시험 대비하고 시험 보는 일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자와 불합격자는 있어. 뭐냐? 시험 본 자는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안 보는 사람들은 그냥 꽝이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완전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가 완벽합니까? 누가 완전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의 그 적군들의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속삭입니다. 아우 다음에 공부 잘해서 시험 이제 없어. 모의고사도 이제 3번밖에 안 봐. 그럼 끝이야. 여러분이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일본 가서 모의고사 보고 올까요? 뭐 빗방맹이 깝니다. 학원 거나 열심히 봐. 그러는데 여러분 내일 시험 빠지면 죽음입니다. 나 진짜 화낼 거야. 알았지? 제 시간에 또 시험 시간 늦어서 시험 못 보는 인간 가끔 있어요. 인생을 한 방에 조져버리는 베이비들입니다. 제발 아셨죠? 나도 내가 여러분보다 시험 더 많이 봤잖아. 나 10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대학교를 이것저것 갔다 왔다 하느라고 시험 많이 봤단 말이야. 근데 그때마다 맨날 그런 생각이 들어. 뇌에서 속삭인다고. 야, 너 공부 똑바로 해가지고 또 조금 더 똑바로 해서 시험 봐야잖아. 다음에 보는 거 어때? 이런 게 있잖아. 우리 때는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에도 다음 해를 생각하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뇌를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술 취할 때 뇌는 속삭입니다. 운전 잘하잖아 너. 괜찮아. 그러다가 인생 조진 인간들 한둘 아니고 그거 자기만 그냥 어디 가서 전봇대 들이받고 죽어주면 좋은데 꼭 남의 차 들이받아요. 또 지 혼자 죽든지. 그것도 아니고 내가 속삭이는 거에 넘어간 거야. 아이고 이거 한 잔쯤이야 한 병쯤이야 이러다가 간 거야. 자 오늘 내일 시험을 저는 정말 무득이한 상황으로 내일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손들어봐. 이 사람만 용서해 준다. 뭐야? 무득이한 게 뭐야? 이따가 얘기해. 너 죽음이야. 한 명 있는데 한 명은 제가 아까 너 오른손 들었냐? 내가 왼손 들은 사람만 안 받아. 그렇지? 어쨌건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나 우리는 4주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의 세기 순서를 여러분 이거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이거는 암기야. 암기. 나 외우라고 잘 안 하잖아. 아까 칠판에 쓴 것도 그냥 한번 써서 정리해봐라 그런 거지. 외워야 그렇지 않잖아. 자 오늘 우리가 보통 이제 껌 씹으면서 침 뱉는 학교에 일진 여학생들 7명이 모이면 우리는 이제 칠공주파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염산, 질산, 황산 이거를 3대 강산이라고 해요. 보통 얘네들이 1, 2, 3등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제일 흔하고 제일 싸고 공업적으로 많이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공부한 게 봐봐 HCl보다
HBr, HI가 더 세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야. 벌써 몇 개입니까 지금? 5개. 그 다음에 산소산 중에서 산소가 들어간 것들, 이거 꽤 있네요, 그죠? 얘네들은 산소가 없어. 근데 이것 중에서 제일 센 게 뭐야? O가 붙기 시작해. HCl, HCl2 그러다 보면 HCl, O4가 맥시멈. 여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속에 있는 왕자가 얘야. 얘가 바로 물속에서 내가 짱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7개인데 이 녀석들은 여러분 0.1몰 per 리터라고 했을 때 pH는 계산 때릴 시간도 없이 0.1초에 얼마다 하면 되는 거야? pH가 1 끝입니다. 왜? 얘네들은 수용액에서 100% 이온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또 이걸 또 비교하게 하는 사람 이 중에도 누가 제일 또 pH가 낮냐 그러면 얘가 2개짜리라서 얘네 다 하나짜리잖아. 한 번 내고 마는데 얘가 이놈이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서 pH가 제일 작은 걸로 골라라 했을 때는 뭐 황산으로 고르는 거야. 농도가 똑같은데 그치? H가 하나 더 있잖아. 오른손으로 막 때리다가 왼손은 좀 힘이 약한데 막 때리다가 안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압도적입니다. 얘네들 7개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절대적 강산이라고 하고요. 선생님 산의 종류가 다른데 pH가 다 똑같네요. 이걸 뭐라 그러냐? 평준화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려워야 진짜 실력이 있는 학생과 운 좋게 1등 먹는 애가 구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물에다가 얘네들을 넣으면요 그 누구도 다 100점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다 pH가 얼마? 1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요거를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평준화 효과라고 합니다. 센 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을 어렵게 내야 돼. 그럼 H 플러스를 내기 어렵게 하려면 있잖아. 아세트산에다가 얘네들을 넣어보면 아세트산은 이미 산성이니까 H 플러스를 내놓기가 어렵잖아. 물보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얘가 얘보다 더 세고 얘가 얘보다 더 세고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물에서는 구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아세트산에서 뭘 지랄을 떤다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잖아. 다 뭐야? 수용액에서 문제 풀고 있으니까 사정없이 얘네들은 무조건 pH는 얼마다? 1이다. 그냥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 기계적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다 그냥 약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들이 워낙 세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요런 놈들이야. 뭐 이런 거 벤젠 술폰산 뭐 이런 거 인산 뭐 이런 정도. 요거보다 좀 약한 게요. 요거보다 좀 약한 게 이제 이렇게 카르복시산 요런 거. 아직도 있잖아. 요 선을 요 중간에 나 이거 어디다 그리지? 에라 모르겠다. 요 가운데다 그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 진짜. 야, 요거 여기 탄소에 붙은 거야. 탄소에. 여러분 식초가 여기에 있죠. 식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식초보다 먹기 좀 쉬운 산이 있어. 무슨 산이야? 탄산이야. 얘는 뭐 이산화탄소를 물에다 녹이면 좀 생기죠.
얘보다 약한 산이 누가 있습니까? 얘보다 좀 약한 거. 꼭 알아야 돼, 이거. 강인 야가 할 때 이거 써먹어야 돼. 페놀. 페놀. 자, OH가 히드록식이고 이걸로 뭐 만들어? 주로 알코올을 만들어요. 요 벤젠의 요 부분을 페닐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그러니 벤젠고리에 OH가 다이렉트로 직접 이렇게 붙어서 직접 이렇게 붙어야 돼. 뭐가 됐다? 알코올이 됐다. 그러니까 페놀 이렇게 됩니다. 약산성. 물에 잘 녹지 않음. 왜냐? 이놈은 그 어떤 작용기도 물에 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떨 때만, 이온이 됐을 때만, 여기가 이온이 됐을 때만 가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서 물에 잘 안 녹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트륨 페녹시드 자, 묻겠습니다. 이런 애가 있는데 다 0이네요. 0.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0은 뭐 물에 잘 녹아 상온에서 기체, 액체, 고체 중에 뭐겠습니까? 0이니까 고체. 그죠? 자, 수용액의 액성을 묻겠습니다. 성분은 뭐야? 강염기에서 왔다, 강산에서 왔다, 비교, 중성. 그죠? 요거 강염기에서 왔다, 약산에서 왔다, 염기 쪽이 이겠네. 약염기. 얘 무슨 성? 수액은 약염기성. 얘는 뭐야? 약염기성. 강염기 약산이잖아. 그러면 나트륨 페녹시드는 위로 짐작한데 강염기 약산에서 왔으니까 뭐야? 약염기성 수액. 됐나요? 나트륨 페녹시드는 무슨 성이라고? 약염기성. 오케이? 그러면 페놀보다 더 약한 놈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러면 이거 다음이 물이야. 이거 다음이 뭐 암모니아야. 이거보다 더 약한 산성은 뭐냐?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 이런 걸로 다 그냥 모든 물질을 다 산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보다 이게 약해. 이거보다 이게 약해. 이거보다 이게 약해. 이거보다 이게 약해. 페놀보다 물이 산성이 약하니까 페놀을 물에 녹이면 센 놈이 장악하니까 무슨 성? 산성 수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보다 아이고 암모니아 들어갔어. 얘보다 산성이 약해. 산성이 약하면 뭐야? 염기성이잖아. 이놈이 물의 성질을 좌지우지해서 염기성을 만듭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알아놔야 돼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암기하자. 자, 16쪽으로 갑시다. 책으로 가서 315쪽. 산소하고 황하고 공부하는 거야. 산소 여러분 친하니까 잘 알잖아. 산소 사교계의 대마왕. 산소 우리 없으면 못 살잖아.
얘가 오존해서 오존층에서 하늘에 있으면 우리 자외선 차단해서 좋은데 땅 위에 있으면 안 좋아. 너무 산화력이 강하니까. 자, 오존의 특성은 뭐야? 산화력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 몸도 상하게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산화력이 강하니까 살균 표백한다. 살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잖아. 분식점 가면 그 파란불 켜진 거 그게 뭐야? 오존 생성기야. 오존의 생성은 약간 파란색이고 약간 비릿한 생선 비린내 비슷하게 납니다. 그 다음에 O2 뭐 이 정도면 됐고 뭐 별로 할 게 뭐 있냐. 산소 나머지 다 알고 있는 거지. 과산화수소로 발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알잖아. 하나 더 알아둘 거 KClO4 과염소산 칼륨이죠. 요거 이렇게 꼼짝꼼짝 해주면 산소 나온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입니다. 315쪽 별로 공부할 거 별로 많지 않죠. 황도 있고 이러네요. 316쪽에 한번 그냥 읽는 정도 하시고요. 황의 표 한번 볼까요? 317쪽에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 6.2, 113, 119 끓는 점 445, 445, 445 아이고 이거는 똑같네 또 CS2에 대한 용해성 가용인데 여러분 CS2 요거에 녹냐 안 녹냐 이런 걸로 봐서 여러분 CS2 봐봐 이산화탄소 이건 기체잖아. 근데 S가 봐봐 같은 족이니까 같이 할 거 아니야. 얘보다 얘가 이거 무극성 분자 얘가 무극성 분자 이거보다 이게 뭐가 분자량이 크니까 분자간 인력이 커져서 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로입니다. 그냥 그 정도 보아두시고요. 특별히 막 이럴 건 아닌데 여러분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갈수록 온도가 높은 데서 생성되는 거야. 우리가 상온에서는 얘가 제일 안정해.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상온에서 보는 노란색 황은 무슨 황? 사방황. 아시겠죠? 온도를 더 높이다 보면 단사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막 녹여서 물에 싹 부으면 고무처럼 여러분 그래서 고무에다가 뭐 황을 좀 넣어서 천연고무에다 황을 넣으면 뭐가 돼? 조금 천연고무가 유황고무가 돼서 더 질기고 황약품에도 진하고 여러분 까만 고무줄보다 여러분 노란 고무줄 있잖아요. 노란 고무줄 황 넣은 거야. 이게 새총 만들 때 탄력도 있고 질기고 하잖아. 한 끊어지고. 그지? 그런 거 됩니다. 여러분 책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으시고요. 16적 원소 수소화물 해서 이제 3개만 나와 있는데 아까랑 비슷한 스타일이네. 봐봐. H2O 이렇게 한 다음에 H2S H2O 황제잖아. 대포 H2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온 거 수소계랑 똑같잖아. 아까 HF, G 이렇게. 그치? 똑같은 거. 수소계랑 똑같이 생겼고. 자,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런데 뭐 수소 결합은 압도적이다. 분자량 중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 (318쪽) 갈까요? 물 지극히 안정된 물질이다. 야 이거 불안정했으면 우리 몸에 한 70%가 물인데 이게 불안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안정한 걸로 70%를 채우는 거야. 잘 안 변하게. 그래서 체온도 잘 안 변하고요. 여러분 pH도 잘 안 변하게 완충용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도모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물의 성질 중에 여러분 요 정도만 좀 정리할까요? H2O 성질은 첫째, 비열이 크다. 증발열이 크다. 끓는 점이 유달리 높다. 왜? 왜냐하면 수소결합 때문에. 그런데 얘만이 아니고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습니다. 비열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 빨리 찾아봐. Q는 CM 델타 T. 열량은 비열, 질량, 온도 변화. 여러분 이런 거 모르면 얼마나 무식하게 보이겠냐. 대학 갔는데 애가 아이고 비열이 뭔지 몰라요. 무식한 놈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야. Q는 뭐야? IT. 두 가지밖에 없어요. Q는 CM 델타 D, 시암타 이렇게 시멘트 막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우리 IT 강국이잖아.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뭐야? AI 강국이 될 거야. 우리 세계 3등은 하자. 뭐 이게 목표입니다. AI. 내가 챗 GPT를 뭐라고 부르냐면 애라고 부릅니다. AI니까. 우리가 E니까 애잖아. 애야 이렇게 부르면 얘가 네 짱쌤 막 이렇게 대답한다니까. 야 이거 설명해줘. 그러면 설명 잘해줘. 여러분 챗GPT나 뭐 여러 가지 잘 활용하시고요. 이제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이게 요거는 적어도 좀 알아. 보통 일반적으로 부피하고 온도 이렇게 되면요. 지구상에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이래.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어떻습니까? 좀 늘어나죠. 그러다가 액체가 되면서 늘어나고요. 액체가 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가 기체가 될 때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체야. 여기는 액체야. 여기는 기체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제 PV는 NRT가 지배하는 데는 여기지. PV는 NRT가 지배하는 데는 여기지. 여기는 뭐가 지배합니까, 여러분? 이거 액체니까. 여기는 있잖아. 압력하고 관계는 증기압이 지배하는 거야. 물이 많거나 적거나, 공간이 크거나 적거나, 물이 있으면 그 온도에서 증기압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일정하잖아. 그치? 무슨 그릇에 피스톤을 좀 늘렸다. 피스톤 여기 물이 있는데 이렇게인데 피스톤에서 부피를 2배로 했다. 그래도 증기압은 그대로. 얘가 막 올라가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잖아. 그치? 이런데 얼음은요 일반적인 거랑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쫙 올라가. 그랬다가 녹으면서 어떻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주에 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바로 모든 물질과 다른 독특성이 어디 있냐? 여기에 있어. 여기 고체가 액체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 줄어들어. 거꾸로 물이 얼음보다 부피가 줄어들어. 밀도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물의 밀도는 얼음보다 더 크다.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작다. 밀도가 작으면 뭐야? 떠 가라앉아. 뜨잖아. 여러분이 빙산이 뜨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여기가 정말 기가 막힌 구간이야. 이게 없었으면 우리 생명체도 없는 거야, 지구상에. 요거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 특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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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다. 뭐 온도가 높아지는데 부피가 줄어드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전 구간이 아니고 어디? 오직 0도씨와 여기 몇 도씨야? 여기 얼마일까요? 요 4도씨야, 4도씨. 이 구간이 이 물의 성질을 독특하게 하고 생명체가 지구에 살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생명의 잉태는 저거에 독특한데. 과산화수소 별로 막 이렇게 많이 볼 건 아니고요. 318쪽에 거기 과산화수소의 제법과 성질 중에 과산화수소는 산소가 과하게 많이 있으니까 딱 남한테 잘 주겠죠. 그러니까 산소를 남한테 주면 산화제 역할을 할 거야. 근데 얘가 또 환원제 역할도 해요. 환원제 역할도 하고. 그래서 거기 과산화수소 3번 보면 산성용액에서 산화작용을 나타내고 살균, 소독, 표백제 이런 거 역할을 한다. 자, 강한 산화제에 대해서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H2O2는 산화제로도 작용하고 환원제로도 작용하고 뭐 이럴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식이 생각보다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뭐 이래가지고 뭐 산화제로 작용을 한대. 그러면 얘가 뭐 전자를 뺏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뭐 산화제로 작용한다. 그러면 그래서 얘가 전자를 이렇게 받으면 갑자기 얘가 뿅 하고 혹시 OH-가 되는 거 아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야 전하량이 맞잖아. 근데 여기서 얘가 산화제 역할을 하려면 꼭 뭐가 필요하냐면요. 산성 조건이 필요해요. 산성 조건. 산성. 그래서 H2O2에다가 여기에다가 산성이니까 H 플러스 이렇게 써. H 플러스 이렇게. 그죠? H 플러스 몇 개? 2개.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전하가 빵이잖아. 왜냐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H2O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화제가 작동을 할 때 있지 보통 산화제 역할을 더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이게 H 플러스입니다. 아시겠죠? 산성이 되면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황화수소는 무슨 성 꼭 기억해라. 환원성 기억해라. 그렇죠? 환원성 기억해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319쪽에 위에 그림 봐봐. H2S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하방치환 H2S 무슨 성? 환원성, 약산성 두 개 꼭 기억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H2S는 물에 녹을 거 아니야. 얘 수소결합까지 뭐 한다고 쳐도 될 정도로 어쨌든 수소결합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고민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어쨌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물에 녹으니까 하방치환을 해서 여기다 모으는 거야. 그죠? 여기다가 H2S. 근데 여기서 보면 가끔 요거 시험에서 내요. 여기 보면 폴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홈이 돼 있어. 여러분 이때 어떤 실험이든 이거 할 때는 여기는 고체 넣는 거예요. 홈이 있는 데는 뭐 넣어? 고체 넣는 거고 여기 없는 데는 액체 넣는 거예요. 자, 퍼스트가 뭐냐? 얘가 처음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액체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기울여서 요거를 이렇게 보냅니다. 3. 이렇게 보내서 여기서 막 반응이 일어나. 뽀글뽀글 기체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로 가. 아, 이제 실험 끝내갔다 그러면 액체하고 요거 계속 놔두면 계속 반응할 테니까 국물을 다시 되돌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요거를 기울여서 이렇게 사회기가. 이거를 왜 지켜야 되느냐? 보세요. 액체를 여기 넣은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액체를 여기 넣은 다음에 고체를 이쪽으로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물리적인 걸 아니까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요 구멍으로 쏙 여기다 넣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자꾸 국물이 어때? 넘어온다고 일로. 반응 시작 하기도 전에 먼저 넣은 국물이 자꾸 건너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과속 방지턱이 있는 이쪽에 제가 여기에다가 과속 방지턱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 슉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수그려서 고체를 넣으면 또르르르 또르르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쌓여요. 쌓여. 요놈이 여기 막 쌓인단 말이야. 고체가 막 여기 쌓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액체를 넣어야 돼. 그래서 액체를 넣으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쪼르륵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이때 요 과속 방지턱이 이 고체가 일로 건너오는 걸 막아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액체를 쪼르륵 넣어요. 오케이? 그래서 액체가 여기 탔어. 여기 액체가 들어왔어.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기울이면 요 고체 있는 쪽으로 얘가 건너가겠지. 그치? 자, 막 반응을 해.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해야지. 이게 국물을 빼버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기울이면요. 요 고체들은 과속방지턱에 걸려서 여기 남아있고 국물만 어떻게 쪼르르 이렇게 건너오게 된 거야.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요 과속방지턱 있는 거 잘 안 써. 왜? 여기 비싸. 이게 만드는데 비싸.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성격 급하니까 제주 거 다른 거야. 우리 이런 거 없어도 막 한단 말이야. 일본 애들은 이걸 꼭 지켜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있는데 요거 있는데 고체 넣어서 그 다음에 저거 없는 데다가 뭐? 액체 넣는다. 기억하세요. 310 이거 우리 이제 옥소산 만들어지면 뭐 이렇다. 320쪽에 3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이산화황하고 아황산이 있는데 요놈들이 산화성도 같고 환원성도 같는데 요게 약간 환원작용을 아주 순하게 해요. 산화도 순하게 아주 순한 놈들이야. 그래서 환원작용 이쪽으로 와봐. SO2가 나 아황산은 SO2를 물에 녹이면 아황산이잖아. 얘는 환원작용을 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이제 색깔을 나타내고 빛을 내고 이거 원리는 어떤 거냐면 전자가 여기 있다가 빛이 딱 오면 이 빛을 먹고 야 나 일로 갈래 이렇게 논단 말이야. 여기 있다가 나 정말 짜증난다 상황이 되면 다시 내려올라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빨간색을 먹어버렸잖아. 빨간색을 먹어. 그랬다가 얘가 내려오면 먹은 걸 뱉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빨간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자를 산화시켜서 산화제가 이 전자를 뺏어 먹어버렸어. 그러면 이게 올라갈 놈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색깔을 못 내버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산화제는 대부분 무슨 작용을 한다? 탈색 작용을 한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다가 전자를 하나 더 공급을 해줘.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면 여기에 요게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에너지 그 다음에 간 자리가 달라져. 그래서 얘도
먹을 수가 없고 얘도 먹을 수가 없는 에너지가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더 이상 색깔을 낸다 못 낸다? 못 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모, 양털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산화시켜버리면 양털이 부석부석해서 머리카락 막 부서지듯이 부서져 버려요. 환원시켜서 전자를 더 넣어주면 부서지지 않고 색깔만 안 나. 그래서 모직이나 이런 양털이나 이런 것들을 색깔을 뺄 때는 산화작용을 하는 표백제보다는 뭐가 더 좋다? 요 환원작용을 하는 SO2나 H2SO3 아황산이 좋다. 이때는 산화가 아니라 뭐라? 환원. 오케이? 주의해야 돼. 홀딱 넘어간단 말이야. 보기 막 읽다가. 그렇지? 산화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320쪽에 황산. 황을 태워 SO2가 돼. SO2를 태워 SO3가 돼. 근데 SO2에서 SO3 가는데 좀 힘들어. 그러니까 촉매를 넣어. 그걸 뭐 넣냐? V2O5 외웁니다. V2O5. 오산화 바나디움 촉매로 써서 SO3를 만들고 이거를 물과 반응시키면 H2SO4 진한 항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뭐라고 한다? 접촉법. 이름 알아놔야 돼. 그렇지? 황산제법은 접촉법. 황을 태워서 만드는데 이때 촉매를 쓰면 SO3까지 간다. 이때 촉매가 뭐야? 고르시오 하면 V2O5 탁 골라야 됩니다. 진한 항산을 하면 떠오르는 거 건조, 탈수 이런 거죠. 탈수의 대망. 그래서 321쪽에 탈수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322쪽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제일 밑에 보면 여러분 황산이온은 앙금 만드는 게 SO3-는 납하고 기억하시죠? 황산 바륨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칼슘 하면 석고 이렇게 해서 석고는 단단 그지? 323쪽에 질소에 관한 얘기 나오고요. 인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인에 324쪽 황린, 정린. 정린은 여러분이 맨날 보는 성냥대가리. 이거는 막 폭발나지 않잖아. 근데 황린 또는 백린이라고 하는 놈은 불안정해서 지가 자체 발화된다. 그러니까 물 속에 보관해. 물 보관이야. 물 기름 속에 보관 아니야. 기름에 넣었다가 잘못하면 기름까지 터져가지고 난리 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상온에서 정린을 안정한 편인데 황린은 안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피포호텔 14나 4인이죠. 피포호텔 이걸 이제 물에 녹이고 막 끓이고 막 이러면서 인산을 만드는 거야. 인산은 강산이야? 아니야? 넘버 7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강산 이러면 안 됩니다. 세더라도 센 산 정도 좀 세긴 하지만 강산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가 암모니아 되고 암모니아를 산화해서 NO2가 되고 NO2를 물에 녹여서 질산을 만들고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누가 만든 거야? 하버 보슈.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산화시킬 때는 백금 철망이 필요해요. 백금이 촉매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NO2가 돼서 물에 녹여서 질산을 만드는데 질산은 발이 떨어지면 발이 막 터요. 그래서 오스트 발트. 그래서 질산의 제법은 오스트 발트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성질을 아니까 그 정도 하면 되고요. 326쪽 27쪽 이거 한꺼번에 우리가 대강 다 한 번쯤 읽어주시면 되고 328쪽에 보니까 인 있네요. 인 해서 이걸로 이제 인산 만드는 건데 여러분 H3PO4에서 거기 밑에 보면 H3PO4 있어. 여기 다른 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요거 1, 2, 3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pH 계산할 때는 요것만 씁니다. 요것만. 언니 왜? 얘네들은 있잖아. 물속에서 얘가 내놓는 H 플러스가 허벌나게 많고 얘네가 내놓는 건 아주 코딱지만한 거야. 요만큼. 그러니까 요것만 신경 써서 하고 얘네는 오차로 치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탄산에 있는 pH 계산은 뭐만 한다? H2CO3 요 놈만 가지고 하는 거야. 삼산화 여기 인산 H 플러스가 3개 있잖아. 그 중에 처음에 내놓는 뭐 처음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어떻게 써져 있더라도 이건 개무시. 알았지? 개무시. 나중에 3년기 문제 풀 때 기회 있으면 한번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무슨 색? 흰색, 수승 검은색, 그래핀 검은색, 아시겠죠? 플로렌 검은색, 다 검은색이야. 다이아몬드만 투명하고 막 반짝반짝거리고 비싸고 막 이러잖아. 그 다음에 함격으로 되어 있는 거 뭐야? 함격, 그래핀, 그지? 축구공처럼 되어 있는 거 이건 분자야, 분자. 플로렌. 그 다음에 튜브로 만든 거 뭐야? 탄소, 나노 튜브 다 알죠? 그래서 흑연은 전기통하는 유일한 공유결합 물질이다. 꼭 알아. 뭐라고? 흑연 전기통해. 그럼 그래핀도 전기통해. 나노튜브도 전기통해. 다이아몬드 전기 안 통해. 그치? 이산화탄소 전기 안 통해. 드라이아이스 전기 안 통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탄산 무식갱이한 거에다가 산을 넣으면 무조건 예외 없이 이산화탄소 나온다. 기억나십니까? 탄산 무식갱이한 거를 가열하면 뭐 나온다? 이산화탄소 나온다. 열분해 돼서. 예외가 있다. 이거는 탄산 나트륨은 열분해되지 않는다. 기억나나요? 우리 금속 할 때 좀 했던 거야. 또 다음에 나오면 기억하면 되고요. 334쪽 요거 하고 오늘 그만둡시다. 그만합시다. 첫째 보니까 유리 SiO2 석영유리인데 이 유리를 HF 불산 유리 녹인다. 유리 부식시킨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SiO2 유리잖아. 여기다 강한 염산인 수산나트륨이나 탄산나트륨을 넣어서 녹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유리를 요거 봐봐. 거기 Na2SiO3 이걸 물에 넣어서 가열을 하면 이제 녹아요. 그래서 물엿처럼 꿀처럼 되는 거야. 꿀처럼 이렇게 흐를 수 있어. 이걸 물유리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산을 넣으면 규산이라는 게 만들어져. 규산. 그래서 규산이 만들어지고 그 규산에다가 염산을 넣어주면 H2SiO3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식을 할 때 봐봐. 탄소하고 규소가 같은 동네이니까 얘가 탄산을 만들잖아. H2CO3를 만들잖아. 여러분이 식을 만들죠. 요거 흉내내면 되는 거야. N하고 여기다 H2, N하 요거 똑같이 SiO3 이렇게. 이게 규산이야. 얘는 뭐래? 겔이래, 겔. 겔 잘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야? 꿀은 흐르잖아. 꿀은 흐르지? 응? 겔은 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니까 겔이야. 이걸 말리면 실리카 겔, 건조제로 쓰는 거야. 여러분 양방김에 들어있는 거. 알겠지?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래로 만드는 거, 흙으로 만드는 것들을 우리 도자기 굽고 이런 거 열에 강하죠. 도자기 같은 게 열에 왜 높은 온도에서 구워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열에 강한데 이런 놈들은 이런 산업을 요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용어 한번 읽어주시고 그래서 일단 요 책에 있는 정도는 아주 심하게 복잡하거나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정도 돼 있는 거고 이거마저도 외우기 쉽다,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 얘기한 거 위주로 조금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기 이거 문제 없으면서도 안 가져가고 안 가져가서 안 풀고 죽는다. 여기 뒤에다 답도 있으니까 빨리 풀어서 답 맞춰보고 하지. 질문하고 야 빨리 뒤져봐. 있나 없는 사람 손 들어라. 나 친절한 거 봐. 나 엄청 친절한 거 같아. 자, 한번 풀어라. 그리고 답 맞추고 이런 게 실력이 자꾸 느는 거야.